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성수 님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개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가 특히 전기 분야는 처음인 분들 있죠. 비전공자들. 네네. 이분들이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을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게 좀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바로 그 블로그의 핵심 목표랑 뭐랄까 특징을 요약한 개요인데요. 확실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전문 분야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그걸 좀 해소해 주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블로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자 공부하는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복잡할 수 있는 전기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당신처럼 아예 새로운 분야를 깊게 파고들고 싶을 때 이 블로그의 접근 방식에서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탐색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단순히 시험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학습 방법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학습 방식이나 접근법을 엿볼 수 있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개요 자료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이 블로그가 딱 겨냥하는 대상이요. 비전공자. 이게 아주 명확해요.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고 있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전기라는 분야가 사실 처음 접하면 용어부터 너무 생소하고 뭘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감도 안 오는데 바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많은 기술 분야가 그렇듯이 이게 딱 진입 장벽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블로그는 그 장벽을 좀 낮추는데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정보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고 안내하는 느낌. 맞아요. 당신께서도 아마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딱 뛰어들 때 비슷한 막막함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이 블로그는 딱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걸까요? 개요에 나와 있는 컨텐츠 구성을 좀 보죠. 회로 이론 노트 같은 기초 자료가 언급되어 있네요. 네. 그 회로 이론 노트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부터 제대로 다지겠다. 이런 신호로 읽히거든요. 아, 기초부터. 네. 전기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들, 이걸 먼저 이해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많은 비전공자들이 이론의 벽 앞에서 좀 좌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어부터 어렵고 하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겠다. 이런 거죠. 음. 근데 이론만 가지고는 또 부족할 텐데요. 아무래도 시험 합격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으니까 실제 문제를 푸는 능력,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개요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론 학습하고 딱 연결해서 전기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및 해설 자료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기출문제 분석 해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문제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해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론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운 거랑 실제 문제 푸는 거 사이에 그 간극, 그걸 메워주려는 거군요. 그렇죠. 독학할 때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론 따로 문제 따로 노는 느낌 들 때 많죠. 혹시 개요에 더 구체적인 예시, 뭐 예를 들어 25년 4회 48번부터 53번까지 문제풀이 영상 이런 식으로 언급된 것도 있나요? 그런 영상 자료가 있으면 이해 진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정확히 그런 예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풀이 영상이라는 형태. 이게 그냥 텍스트 해설만 보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학습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따라가면 훨씬 낫죠. 네, 문제를 푸는 그 사고 과정 있잖아요. 어떤 단서에서 시작해서 어떤 공식을 쓰고 왜 그렇게 푸는지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이해도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부분, 아까 말한 회로 이론 노트 같은 거 하고 또 실전 부분, 기출 분석이나 영상 풀이 같은 거 이 두 축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구성.
이게 이 블록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아, 이론과 실전의 균형 잡힌 접근.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블로그가 내세우는 또 다른 어떤 핵심적인 학습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원리 중심의 이해, 이걸 강조한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답이나 공식을 외워라, 이게 아니라 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블로그 접근법의 어떤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처럼 기본 원리가 되게 다양한 현상이나 응용으로 막 이어지는 분야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는 이 원리 이해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원리를 모르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냥 속수무책이 되기 쉽죠. 맞아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원리를 알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지식이 훨씬 뭐랄까 유연해진다고 해야 하나? 응용력도 생기고요. 그렇죠. 시험 합격은 당연하고 진짜로 그 분야를 내가 이해했구나 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블로그는 그냥 단기적인 시험 합격 그 이상을 보는 거 아닐까요? 장기적인 역량 향상 같은 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리 중심 이해라는 게 당장은 암기 부담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훨씬 더 단단한 실력을 만들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벽돌 쌓듯이. 네, 맞아요. 벽돌 쌓듯이 개념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이런 접근이 특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진 비전공자들한테는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도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경험, 그걸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보니 자료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가 처음에는 개인적인 학습 기록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학습 경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체계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부분이요.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하죠. 처음엔 그냥 자기 공부 노트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아주 잘 짜인 교육 콘텐츠로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블로그 자료가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이 직접 겪었던 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 과정이 녹아 있다면요. 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습자들한테는 뭐랄까 그냥 딱딱한 교재보다 훨씬 더 큰 공감대를 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나도 여기서 막혔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구나.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생생한 경험 공유가 학습 동기를 막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 잘 체계화돼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자산으로 발전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블로그의 접근 방식 전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요? 그냥 정기기능사 시험 준비 방법 이걸 넘어서서 좀 더 일반적인,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한 통찰 같은 거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복잡한 주제일수록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본 원리? 네. 당장 눈앞에 문제풀이 요령에 막 급급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게 결국에는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응용력을 가져온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둘째는 학습 과정 그 자체를 기록하고 구조화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이게 자기 이해를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이 블로그처럼요. 아, 내가 공부한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공유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는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그냥 긁어 모으는 것보다 특정 대상, 여기서는 이제 비전공자잖아요. 네.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정제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자료, 이런 것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을 만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네, 그렇죠. 이 블로그는 바로 그런 역할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께서 지금 전기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요. 이 블로그의 접근 방식 그 자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 막막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정보량에 막 압도당하기보다 이 블로그 사례처럼 왜?
이걸 계속 물어보면서 원리 중심으로 파고들고 또 체계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자료를 찾아보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사례는 당신께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학습하시던 간에요. 학습 자료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준이요? 네, 그냥 유명하다거나 뭐 정보가 많아 보인다고 덥석 선택하기보다 이 내용이 지금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잘 구조화되어 있나? 단순 암기를 넘어서 근본적인 원리 이해를 좀 돕나? 이론이랑 실제 적용을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 좋은 학습 자료를 판별하는 안목, 그걸 기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께서는 평소에 온라인에서 학습자를 찾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유용성을 판단하시나요? 그냥 검색 순위 높거나 추천 많은 거 말고 이 블로그 사례처럼 콘텐츠의 깊이나 구조, 또 학습 원리에 대한 고민 같은 게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양이나 인기에 의존해서 자료를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블로그 개요는 질적으로 우수한 학습 자료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거나 혹은 기존의 기준을 점검하는 데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개요는요, 비전공자라는 명확한 대상에 맞춰서 기초 이론부터 기출문제 분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제고하고 특히 원리 중심의 이해를 강조해서 독학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목표를 가진 상당히 잘 설계된 학습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비전공자 맞춤형 접근, 그리고 이론과 실전의 유기적인 연결,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원리 이해 추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로그 이름이 AI 학습 노트잖아요. 아, 맞아요. 이름에 AI가 있었죠. 네. 근데 저희가 검토한 이 개요 자료에는 AI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이름에는 AI가 있는데 개요 설명에서는 그 역할이 좀 빠져 있었군요. 이게 그냥 이름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못 본 다른 내용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 개요 자료만 가지고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AI가 컨텐트 생성에 활용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 경로를 추천해주거나 질의응답에 관여할 수도 있겠죠. 네. 혹은 뭐 미래의 비전을 담은 이름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AI 학습 노트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미래의 학습 방식에 대한 상상을 좀 자극한다는 점이에요. 아, 미래의 학습 방식. 네. 자료에는 없었지만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개인의 학습 경험을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을까? AI랑 개인 맞춤형 학습의 결합이라 흥미로운데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AI가 당신의 학습 진도나 자주 틀리는 유형, 뭐 개념 이해도 이런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내용과 문제들로 구성된 그런 맞춤형 학습 계획을 아주 동적으로 제공하는 시나리오 상상해 볼 수 있죠. 와, 정말 개인 비서처럼요? 그렇죠. 혹은 특정 개념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는 방식에 맞춰서 설명의 비유라던가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정말 개인화된 튜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복잡한 전교회로 문제 풀다가 딱 막혔을 때 당신이 어디서 막히는지 AI가 딱 파악해서 정확한 힌트나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오늘 자료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지만요. AI 학습 노트라는 이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거나 또 고민해 볼 만한 학습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이 학습의 개인화를 정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정말 흥미로운 전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블로그 사례처럼요. 당신께서도 복잡하고 방대한 새로운 지식에 도전해야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식의 설명이나 자료가 당신의 그 아하 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